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 어제 만나 뵙고 오늘 또 뵙죠. 홍스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홍스탁에서 이제 내외경제 홍스탁에서 월화수목까지 총 4일 동안 데일리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홍스탁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천천히 이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스탁에서는 이제 다양한 뭐 시황 브리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슈 정리 이런 것들 해드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증문즉답 코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서 그 주식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하는 좀 고민 상담소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홍스탁에서 이제 앞으로 많은 거를 좀 얻어가시고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제가 두 번째 방송입니다. 어제 첫 방송을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홍스탁을 진행을 맡으면서 또 이제 진행자로서 그리고 또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선생님으로서 앞으로 이제 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랫동안 만나 뵙게 될 건데, 제 얼굴, 제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또 제가 많은 주제를 갖고 나올 거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갖고 나오는 주제들이 되게 알차고 유용한 내용들이니까 매일 좀 찾아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리고 이 증문즉답이라든가 시청자와 소통을 하면서 어떠한 주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뭐 이런 뭐 갈등 이런 것들을 제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해소를 시키는 역할로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커넥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제 이제 제가 이제 필명이 바로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너튜브 채널도 바로 주식 TV라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필명을 바로로 하는 이유는 올바로 투자하고 똑바로 투자해서 바로바로 수익을 내자, 좀 이러한 내용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제자 이름은 필명은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들 이제 주식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또 위로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위로 올라가자, 그런 의미의 또 위로이기도 한데, 그 이제 우리 제자 위로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커넥터 역할을 이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은 이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뭐 증문즉답이라든가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들어오셔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은 조금 있다가 우리 위로께서 이 바로 이제 보면서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로 제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쌤. 오늘도 제가 주린이를 대표해서 함께 나오게 됐는데요. 바로 제자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들께 위로도 드리고요. 또 수익률 위로 갈 수 있도록 잘 성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단톡방에서 소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홍스탁 프로그램인데, 이 홍스탁 프로그램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외경제에서 알찬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게요. 네, 홍스탁 단톡방에서는 강의 자료라든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오가고 있으니까요. 꼭 빨리빨리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쌤, 벌써 우리 네. 1월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어요. 네네. 화요일을 가고 있으면서 어제는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전고점을 뚫고 나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코스피가 또 조정도 받기도 했었고 네. 코스닥이 1000스탁 고지를 뚫고 네. 나갔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전체 종목 상승률도 뭐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급등 자체가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가 이제 주도적으로 시장 좀 이끌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이렇게 시장의 혼조세가 보일 때마다 계속 한 방씩 쳐주고 있죠.
이제 그렇다라는 거는 반도체 섹터 자체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뭐 흔들리거나 혼조세를 보일 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섹터들이 조금 이제 그 지금 시장의 거의 주도 섹터일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장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정장이었는데 유독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들은 뭐 계속 꾸준히 업황 자체가 좋죠. 2021년도 되게 이제 뭐 전망이 되게 좋다라고 지금 이제 어떤 뭐 컨소시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막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반도체 섹터 같이 빠졌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반도체 섹터도 불안한 거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 좀 여러 종목들이 나와주면서 명실상부 이제 반도체 오늘 2021년도는 반도체 해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섹터들은 꾸준하게 계속 강하게 가진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 꾸준히 위로만 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강하게 나올수록 조정도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반도체 지금 들어가도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자 어떻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은 공략을 하는 게 맞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이제 좀 장기적인 투자나 어떤 수익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고점이니 좀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내 심리가 무너질 수 있다.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또한 뭐 이제 계속 뭐 좋았잖아요. 뭐 시장 자체가 계속 좋았고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만큼 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들 조금 들썩였어요. TSI라든가 뭐 TIC라든가 나인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 계속 이제 움직여주고 있죠. 이제 근데 이런 종목들은 한두 번 움직여준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움직여줬었습니다. 근데 반면 어때요?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위아, 현대모터스, 한우는 시스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우량주들이죠. 좀 기업의 이제 가치가 좀 무겁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조금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요즘 대형주가 어때요? 많이 올랐다. 대형주가 지금 대형주가 아닌 시점으로 봤을 때 차트만 보자면은 종목만 가려놓고 보면 어때요? 거의 잡주 비슷한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가 대형주에서 나오기는 되게 힘들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대형주도 되게 무게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이 대형주가 빠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같이 낙수 효과를 봤던 어떠한 중소형주들이 같이 올라와 주는 모습, 이런 종목,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바로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은 순환의 일부이다라고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순환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눌림으로 계속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들어왔다가 재도약, 재상승을 해줄 것이고, 이 재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적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전고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시황 말고 또 뭐 더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증문즉답 코너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늘 이 시황 브리핑 어때요?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2021년은 반도체의 해다. 또 강한 상승은 영원하지 못한다. 또 상승이 강할수록 조정이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 바로 선생님이 주식계의 역시 일타 강사지 않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쌤, 제가 네. 오늘 시황 이후에 이슈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 이슈를 준비할 때 궁금한 점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다뤄볼까? 어떻게 하면 이슈를 이슈답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제를 고민을 해왔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엄청 난리잖아요. 네. 이 난리인 판국에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의 힘이 가장 센 시기는 정부가 출범할 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슈를 이슈답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바이든 체제에 대한 네. 이제 그 제조업 뭐 그리고 원자재 뭐 이런 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뭐 계속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꼭 집어주세요. 뭐가, 네, 뭐가 궁금한지. 정확하게 이 거침없는 증시 네. 속에서요. 네. 바이든 정부에서 어떤 걸 좀 눈여겨보면 돼요. 아, 바이든 정부에서 네, 바이든 정부가 어, 한참 이렇게 이슈가 솟아오르고 있는데 예. 여기서 어떤 걸 좀 제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 질문이었어. 네. 알겠어요. 그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뭘 이제 봐야 되냐 이 질문이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집중하고 잘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친환경 소재, 네. 한마디로 미래 산업에 대한 가치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정부예요. 네. 예, 뭐냐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조라든가 어떠한 이제 그 뭐 3차 산업에 관련된 이런 업종들에 좀 편중이 되어 있었다 치면은 바이든 정부는 좀 미래 산업에 좀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좀 그런 의지들을 지속적으로 좀 밝혔던 네. 정부이다 보니까 맞아요. 정권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또 눈여겨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정부와 조금 비슷한 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재정 정책인데 트럼프 정부 또한 이제 뭐 재정에 대해서 되게 네.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돈을 풀려고 노력을 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찌됐건 그게 마음대로는 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거를 국민의 염원이라고 받아들인 게 바로 바이든 정부예요. 네네. 국민의 염원이고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경제 활력, 한마디로 유동성을 불어넣어줘야겠다라는 것도 바이든 정부가 같이 동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바이든 정부의 이런 의지 그리고 국민의 의지 일단 미국 전체의 의지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일단은 뭐 앨런 그 재무부 장관이 이제 그 재정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재정 정책 이 지원이 이게 조금 더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네, 이야기를 네, 드리고 싶고 물론 이게 모두 염원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소가 되면 좋겠지만 이 돈이라는 게 정말 그냥 찍어내가지고 뿌린다 그러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주식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경제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경제 원리에서 이 통화 정책이라는 이게 재정 정책이 결국은 돈을 찍어서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찍어서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돌아가죠. 그죠? 그나마 미국이니까 이게 지금 돈을 그냥 찍어서 뿌려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미국이라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찍어서 회수를 못 해요. 원화 가치가 달러의 가치가 아니니까. 달러는 뭐예요? 패권이잖아요. 패권. 패권 국가이니까 찍어내서 걷어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지금은 여러분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금리가 좀 낮고.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슬슬 꺼내고 있는 게 뭐예요? 국채 금리. 그죠? 국채 금리 카드를 계속 슬슬 꺼내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실물 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 억눌려 있던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미국에서 큰 인플레이션이 닥치게 되면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까 제가 그랬죠. 그 3차 산업보다는 이제 4차 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 경기 부양책에 가치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 뭘 꺼내고 있냐면은 제조업에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좀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혓바늘이 나가지고 아파요. 지금 말하면서 인상 쓰고 있는데 기분 나빠서 그냥 쓰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아파서 그래요. 자,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제조업 부양책을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미래 산업, 미래 가치 산업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뭐예요?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쓰는 거다 네. 보니까 이 먹고 마시고 쓰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은 미래 가치고 멋이고 없다라는 거죠. 예, 멋이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이런 것들을 일단 유동성을 좀 빨리빨리 해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한번 이제 우리가 친환경이든 뭐든 보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경제에 관해서는 솔직히 트럼프가 더 잘 네, 알죠. 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사업가였다 보니까 그렇죠. 돈 굴러가는 거는 기가 네. 막히게 압니다. 오, 근데 네. 이제 바이든은 뼛속까지 정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뭐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계속 대치를 했던 게 네. 자, 제조업을 트럼프는 제조업을 밀어붙이는데 뭐 바이든은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제조업이냐 이러고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네. 정권 잡자마자 지금 이제 제조업을 그렇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잡아보니 네. 이런 재무부 장관 얘기도 들어보고 네.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네. 지금은 그 가치 산업의 투자가 아니라 제조업부터 살려야 된다. 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지금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해보자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 해보니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예요? 인생은 실전이다. 실전이다. 네, 이런 데서 실전이다. 나오는 거죠. 실전이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입니다. 실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좀 제조업이 만약에 좀 다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유동성이 돌아준다 네. 그러면은 당장의 그 경제 한마디로 돈의 유동성까지도 네. 우리가 당장에는 어떤 좀 그런 부담감들을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카드를 쓰고 있는 거고 네. 일단은 뭐 외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미국에 이제 회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네.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을 했던 거죠. 왜냐? 네네네. 미국 기업들이 왜 다른 나라 가서 하냐? 맞아요, 맞아요. 법인세 낮춰줄게. 우리나라 와서 다시 해라. 네. 애국하자. 음. 이게 뭐예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어찌 됐건 바이든 정부가 이어서 가고 있는 거죠. 아. 그죠? 그런 점에서는 솔직히 트럼프가 네. 그동안에 그래도 이 대내외적으로는 이제 조금 되게 오바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지만 네. 네. 와 그래도 이런 경제적인 부분은 정말 탄탄하게. 잘 잡아갔구나라는 네. 게 어떻게 보면 반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미국의 기존에 있던 이런 방침들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무의미한 도전이 아닌 네. 의미 있는 지금 도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까지 지금 이제 가겠다라는 이제 의지죠.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봤을 때 친환경 섹터, 그린 뉴딜, 미래 가치 산업 막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 조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시기죠. 네, 그죠? 네, 네. 당연히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왜냐 이거 먼저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죽을까? 그렇진 않겠죠. 뭐예요? 다 죽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공약을 했던 거잖아. 본인이 공약을 했던 거기 때문에 공약은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반도체 섹터 움직일 때 친환경 섹터 이렇게 안 움직이고 좀 흘러내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제가 지금 브리핑 해드리는 걸 딱 듣고 힌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친환경 섹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갈수록 조금씩 주워 담아야겠죠. 그죠? 내려갈수록 조금씩 주워 담으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 왜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네네. 예.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서 안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언젠간 움직이겠구나가 되겠죠. 네. 그럼 언젠가 움직일 때 그냥 멍하니 멀뚱멀뚱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공략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네. 그 이제 바이든 정부는 원래 친중 성향이 있다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대중국을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자, 근데 이게 과연 진실 혹은 거짓 이거예요. 진실일까 거짓일까? 예? 지금 대내적으로 지금 미국의 이제 어떤 국민들 보살핌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대중국 압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일까 아니면은 진짜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걸까? 진실 혹은 거짓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랑의 다툼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아예 안 보진 않았어요. 크게 봤어요. 물론 중국이 더 봤지만. 그러면은 자, 서로 지금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럴 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은 자, 딱 설명해야 돼요.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은 미국은
이 싸움을 길게 아주 그냥 중국을 계속 압박해가면서 길게 끌어가면서 예전에 이제 소련 죽이기, 일본 죽이기 네. 한 것처럼 죽였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G2를 싫어해요. G2는 뭐냐면 강대국 2, 이 넘버 2 이런 걸 싫어해요. G1이고 싶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걸 질질 끌어가면서 분명히 이 중국을 죽였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근데 네.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오.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비체계적 리스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다. 그런 리스크가 와서 경기를 망가뜨렸습니다. 네. 경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유혈 사태는 각국의 뭐 서로 나라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전방위 대중국 압박에 대한 거는 지금 당장의 민심 달래기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중국 관련 소비재주가 이 연말부터 그러니까 연말이 아니라 이제 올해 상반기 조금 넘어서부터는 계속 이제 순환이 돌아주면서 다시 그동안 눌렸던 어떠한 그런 침체되었던 이런 주가를 다시 들어 올릴 것이다라고 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얘기해 주셨던 그 중국 소비재주가 네.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 질문 자체도 증문즉답에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네. 거기서 나와서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이 주식의 세계란 주린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알아야 될 것도 진짜 많고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또 듭니다. 이렇게 우리 주린이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어도 잘 모르겠는데 좀 알고 싶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고요. 노란톡에 홍스탁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해당 영상 소개 영상 같이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드디어 증문즉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증문즉답. 어제 이제 첫 코너였는데 아주 막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맞아요. 네, 아주 막 후끈후끈했습니다. 이 증문즉답 정말로 이게 뭐 살이 되고 네. 피가 되고 뼈가 되는 네. 그런 이제 코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이제 궁금증도 풀어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런 본인이 평소에 이런 부분 되게 조금 어려워서 네네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럼 들어와가지고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소통 시간이니까요. 시청자 네. 여러분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 노란통 메신저가 이제 나와요. 지금 이제 뒤에 화면에 한번 네.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뒤에 화면에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장면이 같이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장면들을 같이 우리가 소통하면서 궁금증 해결, 한마디로 고민 해결소, 고민 상담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그거예요. 궁금한 거. 그렇죠. 네, 궁금한 거. 그냥 네. 주식하면서 궁금했던 거. 궁금했던 요소들 네. 커넥션인 제가 한번 위로가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쓸데없는 질문 안 읽어주시고 이제 중요한 질문들만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자체로 한번 가봅시다. 질문 읽어볼게요. 첫 번째 네네. 질문. TSMC가 반도체 가격 올린다는데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삼성전자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경쟁력을 지금 갖추고 네. 지금 어때요? 세계 독보적인 반도체를 지금 노리고 있는 회사가 네. 지금 이거 얘들이 반도체 가격 올린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같이 올리겠어요? 네. 쌤, 일단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자마자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지금 네. 그 사업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본인이 지금 네. 이제 막 거의 뭐 대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어. 네네. 근데 이 민심이 좋단 말이야. 네. 민심이 좋은데 지금 기존에 잘 나가던 애가 갑자기 좀 돈을 좀 올린대. 내가 네. 그 같이 파는 게 있는데 네네.
그럼 같이 올릴 거야? 아니면은 아니야, 난 여기서 그래도 조금 나는 지금 이 민심을 좀 이렇게 네. 챙기면서 갈 거야. 아, 네. 아니, 지금 나는 이 가격 고찰하고 고수를 하면서 지금 나는 이거 업계 1위까지 나는 쭉쭉쭉 이제 아예 발돋움 시킬 거야. 네네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민심 지킬게요. 당연하죠. 네, 민심 지킬게요. 지금 이 기회에 같이 돈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죠? 큰일 나죠. 나중에 올리더라도 나중에 올리지. 네. 예, 이거는 뭐 사업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다 나오는 답변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걸 또 첫 번째 질문이라서 네. 제가 열심히 또 질문을 했는데 삼성전자 얘기 나오시자마자 혓바늘과 함께 화가 나셔가지고 네, 또 대노와 함께 폭풍 쉬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갈게요. 다음은 자동차 반도체주. 이거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전기 자동차가 막 얘기가 나오면서 충전소가 부족하다, 뭐 수소 자동차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네. 우리 쌤, 자동차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네. 자, 충전소 부족하다. 지금 제가 자, 뭐 어쩐나 해놓고 자동차 반도체 질문하면 어쩌자는 지금 거예요? 제가 테슬라랑 반도체랑 네, 헷갈렸어요. 그죠? 그 뭐야 질문이? 네, 자동차 충전소야, 아니면 반도체주가 반도체야? 반도체요. 반도체. 반도체는 여기 질문이고 충전소는 제가 궁금해요. 네, 그거는 그냥 섞인 거네? 네, 맞아요. 섞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로.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미래 자동차, 우리 자율주행 뭐 다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그 자동차 반도체를 보실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자동차 반도체는 하나의 테마에 국한이 되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그죠? 근데 이 반도체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 기술 있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뭐 증강 뭐 현실 네네. 그거 있죠. AR이요? AR, 네. AR 맞아요? 네, 맞아요. VR 아니야? VR? 아, AR도 네, AR, VR도 네. 맞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미래의 기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 심지어는 그 항공 드론 있죠, 항공 드론. 오, 네네네. 요런 거에도 지금 다 그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래 아무튼 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미래의 기술에서는 네. 반도체가 거의 90%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질문 자체가 자동차 반도체에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라는 네네네. 거는 너무 이제 뭐야 1차원적이다. 아, 1차원적이다. 예. 그 사실은 이제 반도체 자체를 봐야지. 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질문 자체가 이 질문하신 거는 좋은데 네. 이런 제가 창의력을 키워드릴게요. 어떤 창의력을 키워드리냐면은 자 반도체가 자율주행 그 자동차 반도체에 들어간대.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왜? 왜? 왜 들어가냐? 네. 그렇죠? 네. 이런 기술에 반도체가 필요하대. 네. 그럼 이런 기술이 필요한 곳이 도대체 어디일까? 아,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네.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너무 일차원적으로 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와, 이렇게 진짜. 두루 네. 봐야지. 아 그럼 우리가 볼 거는 자동차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구나. 반도체를 봐야 되는구나. 반도체를 봐야 되는구나. 네. 되는 거죠. 예. 아, 예. 이 질문이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 네, 우리 네. 쌤의 이 통찰력 네. 어디까지일까? 전 정말 옆에서 듣고도 많이 놀라는데요. 네네. 그럼 바로 이 기세를 같이 가서 반도체 질문 또 이어서 가볼게요. 이슈가 진짜 반도체가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TSMC가 반도체 가격을 올린다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그런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까 비슷한 질문 아니야? 네. 네. 반도체가 이제 이슈니까, 네. 이슈니까. 조금 더 심도 깊게, 네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네. 자 다시 이건 보니까 네. 저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들썩들썩인다. 네. 그래서 네. 그럼 우리가 네. 미처 보지 못한 것들, 그래서 미쳐보지 못한 네, 것들 뭐 미처 놓친 것들이 혹시 어. 있는지. 다 놓쳤잖아. 이거 네. 지금 이 질문 자체가 놓쳤기 때문에 질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놓쳤으니까 질문을 하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선생님의 역할은 뭐예요? 못하는 것도 다 네. 이끌어내 주시고, 네. 네네 놓쳤으면 보지 마세요. 네. 놓쳐서 보지 마시고. 네, 깔끔합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자 놓친 종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자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제 들쭉날쭉하죠. 막 들썩들썩. 들썩들썩 네, 맞아요, 하잖아. 맞아요. 네. 제가 그럼 아까 반도체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반도체가 최근 이제 1월, 네. 12월 2020 작년 저번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 2달 동안 반도체 섹터가 엄청 강했었어요. 네.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뭐 바닥 대비 거의 한 150%, 200% 오른 종목도 있어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50% 이상은 다 올라줬고, 네.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SFA 반도체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SF 반도체 보면 어때요? 네. 뭐 지금 그 오늘 상한가 갔어요.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좀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차트예요. 차트인데 이거를 조금 옆으로 옮겨드릴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게 SFA 반도체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닥 찍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어때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 거의 한 40%대, 40, 50%대 올랐는데 놓친 거죠, 그죠? 예, 지금 들어갈 수는 없잖아. 아 깔끔하게 놓쳤다. 예, 놓쳤잖아요. 네. 그리고 또 깔끔하게 다른 거 놓쳤다. 보면은 네. 뭐 이제 제주 반도체 네. 이런 거 보시면은 어때요? 12월 대비 많이 올랐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100%대 올라왔습니다. 네네네네. 12월 대비해가지고 거의 네. 100% 가까이 네. 올라왔어요. 이 종목도 지금 놓친 거잖아. 그죠? 이 놓치는 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선침해가 중요한 건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놓쳤을 때는 어떻게 잡냐면은 네. 상승 구간이 아닌 하락 구간에 잡아야 돼요. 아. 그걸 보고 우리가 조정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 조정 시기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놓친 것들을 볼 게 아니라 네.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 네.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게 정답이죠. 아.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명쾌한- 조정이 좀 네. 들어오면은 네, 네, 그때 네. 이제 조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네. 종목들이 여러 개 펼쳐지겠죠.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놓쳤어요 이미 많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조정 시기가 되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무려 추천주로 드린 종목이에요. 네. 많이 먹었는데 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언제 들어갔냐면은 이게 12월 말일쯤? 10월 말일쯤 들어왔을 겁니다. 이때 네. 들어주시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 먹으려면은 적어도 이쯤에서 이제 그걸 해야 돼요. 선침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선침해하는 게 뭐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뒷북 치면은 뒷북 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놓쳐요. 아 놓치고. 주식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네. 소리가 뭐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맞아요. 그잖아요. 놓쳤다. 네. 네. 지금 뉴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뒷북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뒷북이다. 네, 네. 뒷북이다. 뒷북 네. 그만 치시고요. 네. 뭐 올해 업황은 원래 다 좋았다고 이제 네. 좋을 거라고 계속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네. 지금 이제 올라갔다고 계속 보고 있으면 뒷북이지, 네. 그죠?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현명한 투자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 알려드려요. 아 네. 진짜 이 노란톡 안 들어가시는 지혜롭게 분들. 투자하고 네. 이기는 투자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우리 네, 그다음 쌤은 정말 제가 옆에서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요. 진짜 화가 나시면은 이 표정에서 다 티가 나세요. 그래서 방금도 또 화가 나셔가지고 네. 한창 반도체 이미 놓쳤다. 놓친 거 집착하지 말고 깔끔하게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자 하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 또 바로 가볼게요. 우리 쌤이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네. 가장 강조했던 그런 산업이 있었어요. 네네. 그 산업이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조선업이었어요. 조선업에 수주 계약이 되면 주가가 반등할 줄 알았는데 하락하게 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 조선업은 네, 제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조선업은 네. 수주 계약이 되면 주가가 반등할 줄 아셨는데 네. 하락이 되고 있는 건 어떤 이유에서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 건지. 이슈가 돌고 있는데 네. 반등을 안 하고 왜 하락을 하냐? 네. 그 질문. 네. 그럴 만 하겠죠. 네. 네. 왜냐면은 이슈가 있다 그래서 다 상승하면은 네. 주식이 주식일까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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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죠. 네, 그죠? 아니죠. 네. 주식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죠. 게 뭐예요? 여유와 기다림이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어차피 지금 이 내용을 두고 봤을 때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저 이 팬분 같은데 네네네. 제 방송을 많이 챙겨보시는 분 같아. 네. 제가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업의 변곡점은 2020년 5월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 변곡점이 시작이 되는 거는 이미 2018년, 2019년도부터 예견이 된 거다. 네. 왜? 자, 조선업의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업의 역사 같은 경우는 원래 조선업의 강국은 일본이었어요. 옛날 깐날로 돌아갔을 때 일본에서 조선업을 우리가 뺏어옵니다. 예, 어떤 걸로? 경쟁력으로. 싼 금액 그리고 빠른 제작 이런 것들로 해서
일본에서 조선업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 호황기가 199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황기를 쫙 누렸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항구 도시 있죠. 네. 울산이라든가 거제라든가 네네. 거의 황금기와 같은 시기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조선업의 땅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지금은 뭐 조금 이제 와해가 됐는데 네. 예전에는 정말 거제도 울산에는 부자 많다는 소문이 많았었어요. 네네네. 정말로. 예.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네. 우리나라가 안일했던 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뺏기냐? 자, 중국에게 뺏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조선업에 잃어버린 10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네네. 10년 동안 우리가 막 10년이 아니지 더 어떻게 보면 더 된 거예요. 오. 네, 엄청 막 힘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중국은 엄청나게 싸고 그리고 네. 또 더 빨라 우리보다.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제작을 해서 팔게 됐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거의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항구 도시 거제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했고 아. 이제 나라에 큰 타격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도출해내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이 없었어요. 네. 해결 방안이 없다가 그 해결 방안을 누가 줬냐? 중국이 줬어요. 중국이 중국한 거예요. 네. 중국이 중국했다. 네, 중국이 네. 중국했다. 중국이 중국했다. 중국이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돼? 잘 만들었겠어요? 아니요. 제대로 못 만들었겠지. 그렇죠. 그럼 제대로 못 만들었으면 AS라도 똑바로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당연히. AS를 해달라 그랬더니 중국이 AS 못해. 왜 네. 못해? 우리는 고치는 기술은 없어. 이래버린 네. 거야. 네, 네, 근데 네. 이게 하나둘씩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프랑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한국한테 부탁을 해보자. 야 이거 중국 조선 이 선박인데 니들이 네. AS 해달라. 그러니까 네, 한국이 열이 받을 만큼 받았지. 네. 니들 우리 배신했지 않냐. 네. 안 해준다. 그래놓고 버팅기다가 네. 한 대를 해줬어요. 버팅기고 버팅기다가 한 대를 해줬어. 어떻게 뭘 해줬어요? AS를 AS 수리를 좀 를. 해줬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어떻게 다시 한국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때 한번 2017년도예요. 2017년도부터 네. 다시 전 세계에서 야 이게 지금 중국 조선 못 쓰겠다 네. 해가지고 한국 조선 쪽으로 다시 몰리기 시작한 게 2017년도입니다. 네. 그러면서 2018년도부터 거래량이죠. 이제 수주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2019년도에 와 진짜 이 다시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2020년도에 정확하게 그동안 하락 추세였던 수주량이 변곡점 맞으면서 5월부터 완전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조선업. 네, 이게 조선업 역사예요. 아. 근데 이 조선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어때요? 조선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주식을 네. 담당하기도 했어요. 네. 예전에 조선업에 그냥 투자해놓고 자고 일어나면은 상한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이 조선업이 강했던 섹터였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조선업 어때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 종목 살아나는 소리가 아닌데 STX 중공업 같은 경우 2천만 원짜리 주식이 네. 2,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뭐야? 얼마나 떨어진 거야? 말이 안 되게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대우조선해양 똑같습니다. 네. 삼성중공 똑같아요. 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던 종목들 다 내려온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근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때까지 내려와 놓고 뭘 봤어? 변곡점을 봤잖아요. 그렇죠.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여기서 어때요? 수주까지 늘고 돈까지 벌었네? 그러면서 수주량이 변곡점을 지났어요. 바닥에다가. 네. 이거 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어, 답이 나왔네. 이거 기다리면 다 아련히 오련히 올라가는 거죠. 기다려라. 네. 네. 꿈과 희망. 이게 답이 나왔잖아요. 예. 그 더 이상 뭐 어떻게 해. 기다려야지. 그렇죠. 대상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예. 진짜. 자, 이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기다릴만 하죠. 그죠? 네, 이거는 네. 스토리텔링이 진짜 역사 강사님인 줄 알았어요. 네네. 역사 강사님처럼 진짜 조선업의 역사를 저도 모르게 막 빠져서 들었던 지금 딱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조선업 질문 주셨던 분들 한 번에 또 명쾌한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은 이거 저 너무 궁금하기도 네. 하고 불안했던 그런 질문이에요. 쌤, 요새 변종 코로나요. 네. 그것도 얘기가 좀 핫하잖아요. 음.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게 다 두려운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두렵고 안전해야 되고 이런 심리가 엄청 강하게 되고 있는데 이 변종 코로나 앞으로 또 우리 주식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변종 코로나는 네. 변종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네, 변종.
변종을 미치게 돼요. 네, 변종을 그러니까, 미치게 된다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네. 변종 코로나는 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렇죠. 변종인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게 어떠한 리스크로 작용될지 몰라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 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시장에 대폭락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상승이 왔어요. 대상승 시기에 뭐가 왔죠? 다시 2차 대유행이 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네네네. 3단계를 끝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1000명대가 유지되고 1200명대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왜 지수는 안 내려갔을까? 음. 더 이상 코로나를 악재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장이 올라간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변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기존 코로나와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죠? 네. 네. 왜냐? 말 그대로 사람에게 미치는 치명률도 다르고 감염력도 다르고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변이가 된 겁니다. 네네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죠. 다만 네. 이게 악재로 인식될 확률은 높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그걸 들었을 때 우리가 변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법은 딱 하나입니다. 네. 그게 정말 심각하게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시장에 정말 심각하게 빠질 때 네. 그때 그냥 다 빼야죠. 아. 그때가 이제 시장의 폭락 시점이 되겠죠. 네. 그죠? 대응법까지. 눈치 싸움이지, 눈치 싸움. 네네네. 저 눈치 싸움이네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눈치 없어요. 싸움. 네. 그래서 주식은 네. 대응이다. 대응이다. 그래서 대응인 겁니다. 진짜 명대사입니다. 주식은 대응이다. 이거 제가 쌤 이 명언이 명언 어록이 있으신데 그 명언 어록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 첫 번째예요.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이다. 네, 꼭 또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기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질문 또 바로 가볼게요.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거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시간이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진짜 너무 네. 아쉬워요. 아쉬우면 이제 그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셔야죠. 이제 앞으로 이런 교육들 계속 받고 그리고 네. 이제 바로집 교육집 받고 네. 무료 공약추도 받아야죠. 그쵸. 네. 차근차근 하나씩 네. 성장해 나가는 바로쌤과 우리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마지막 질문 갈게요. 행운의 마지막 질문.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중으로 하락하는 거랑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하락 추세인 거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그건 그렇게 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 구분할 수가 없다. 네. 네네네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대응이라고. 아, 무조건 대응이다. 네. 네. 그쵸. 그런 하나의 어떠한 네. 그런 것들만 거래량 보고 결정한다? 네. 말이 안 되죠. 진짜 말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종목의 트렌드를 봐야죠. 그 종목이 뭘 갖고 있는지. 네. 왜 그리고 거래량이 중요한 건지.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이 종목이 거래량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모멘텀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뭐 거래량이 없어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줄 종목인지 네, 네. 아닌지. 음. 우상향을 해줄 종목이 아니라 그러면은 거래량이 돌출이 돼야 된다는 네.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거래량이 나와주기 위한 재료를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아, 그걸 봐야 된다. 재료도 안 갖췄는데 거래량이 네. 나오진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어도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은 네. 거래량에 집착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없죠. 굳이. 거래량 없어도 계속 네. 올라가는데 뭘 굳이 그렇죠. 뭐 거래량 집착을 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너무 단편적인 거예요. 이것도 일차원적인 그쵸. 거지. 예. 아, 우리 주린이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세요, 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화내지 마시고 당연히 1차원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린이의 마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화내지 마세요, 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 또. 님이나 화내지 마세요. 네. 네, 화내지 말라고. 화내지 네. 않을게요. 네. 자, 화내지 않고 또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게요. 네네. 이 단편적인 질문도 우리 주린이의 기초적인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니까요. 어떤 질문이든 다 해주세요. 제가 대신 혼나고 말죠 뭐. 자, 가볼게요. 지수 3,000포인트 시점인데 대부분의 우량주들이 다 고점 부근입니다. 지금이 우량주 매수 타이밍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량주 네. 매수 타임이. 네. 자, 이거 지금 진짜 찐막으로 가겠습니다. 네. 진짜 찐막입니다. 네. 자, 우량주 매수 타이밍 지금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 우량주가 뭐 한두 개예요? 아니죠. 아니죠. 네. 몇백 개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질문이 되게 뭐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우량주가 몇백 개잖아요. 그러니까요. 몇백 개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모멘텀이 있고
맞아. 와 이거는 진짜 저평가돼 있는데 음, 그러면서도 가치가 있어. 맞아요. 가치주야. 음, 그럼 사야지. 음, 근데 우량주이면 뭐해? 음. 모멘텀이 없고 재료가 없어요. 아, 그럼 이거 사야 될까? 네. 글쎄요, 모르겠네요. 음. 예, 이게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쌤 화내시면서 또 다 얘기를 말씀해 해드리는 주십니다. 거니까 네. 이렇게 또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이렇게 지금 이제 증문즉답 시간을 네. 제가 이제 함께 해봤는데 네. 지금 이 질문들 보세요. 되게 어때요? 문제가 바로바로 답이 다 바로바로 나오죠. 네, 네, 네. 그죠? 이게 증문즉답의 그러니까요. 묘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증문즉답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 주식에 관해서 이렇게 증문즉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네. 겁니다. 그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네. 앞으로 알고 싶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소통을 하면서 같이 네.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은 노란통 메신저 저 홍스탁이라고 딱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맞아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계속 소통하고 그리고 계속 같이 계시다 보면은 계좌가 어떻게 빨갛게 될 것이라고 맞아요. 제가 꼭 약속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원래 무료 공략주를 하나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 안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네. 어제 무료 공략주 나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카톡방 노란톡방 네, 노란톡. 네. 들어오면은 제가 네. 입술을 뗄게요. 네. 네, 자, 네, 네. 노란톡방 들어오면은 어떻게 그때 알려주겠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아요. 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려줄 건데 네. 오늘은 5글자라는 것까지 오픈해드립니다. 5글자. 네. 5글자 오픈해드리고 바닥 대비 거래량 200배 상승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랑 합작법인을 통해 가지고 네. 흑자 전환했는데 네. 흑자 전환이 많이 성공했고요. 네. 이동 평균선이 막 모아져가지고 정배를 형성했는데 정배열이 아주 이쁘게 그려졌어요. 맞아요. 추세가 어떻게 우상향 추세로 들어간 종목이다. 아. 자 그리고 종목 이름은 5글자다. 아, 이거 초성 공개 없나요? 다 드렸다. 아. 이 정도면. 그러면 제가 그죠? 초성 공개 저 뭔가 뭔지 알 것 같은데 이거 OX만 한번 해 주세요. 앞자리만 공개해드릴게요. 아, 네. 히응. 희응입니다. 희응. 네. 히응. 왜 이렇게 신나게 있어요? 알았어요. 희응. 네. 희응. 희응. 네. 자, 희응. 더 알고 싶다. 가격 전략까지 다 듣고 들어와야 싶다. 돼. 하시는 네. 분들은 들어오셔서 플레임 듣고 가격 전략까지 다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오픈될지 몰라요. 아. 타이밍을 보고 제가 네. 드릴 거예요. 왜냐? 주식은 타이밍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타이밍 보고 음. 가격 전략, 음. 종목면 풀네임 오픈 다 해드립니다. 근데 네. 지금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노란톡방 그렇죠. 들어오셔야겠죠. 네, 좀 노란- 들어오셔가지고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뭐 이렇게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아, 네. 진짜 너무 아쉬워요, 쌤, 진짜로. 뭐가요? 아, 뭔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밀당의 신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맞죠. 쌤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밀당이 진짜 기재세요. 네. 약간 뭐 주식도 네, 근데 참, 밀당이 그쵸. 필요한 거 아시나요 혹시? 주식이랑 주식은 차트와 밀당해야 돼요? 밀당을 네. 해야 돼요. 차트랑 밀당. 주식은 이 심리다 보니까 네. 이 차트의 심리를 따라가면서 차트를 보고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차트 보고 밀당하자. 네. 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교육을 듣고 강의를 듣고 네. 기법을 배워도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했을 때 실전 매매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네. 그게 바로 주식의 어려움인 겁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또 장점은 뭐냐면은 네.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게 되게 단순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네. 저는 답변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걸 제가 다 풀어드리고 있다는 맞아요. 거고 주식의 장점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을 때 가장 강력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홍스탁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9시에도 또 만나뵐 수 있는데요. 내일 9시에 다시 만나뵐 것을 기약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